반갑습니다. 그루밍맨입니다. 피부 관리를 하면 돈이 참 많이 들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보자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드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만 올리브영 안에 있는 제품 가짓수가 5만 개가 넘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좋았던 피부가 뒤집어도 져보고 그 뒤집어진 피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부에 관심이 생기면서 1년 정도 올리브영 알바를 했거든요.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제 피부 삶의 질을 확 상승시켰던 꿀템이랑 꿀조합들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글 같은 걸 좀 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피부 뒤집어졌는데 이 크림 추천하냐? 리뷰봐도 잘 모르겠네. 써본 사람 답변 좀. 이런 식의 질문들이요. 제품은 너무 많은데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제품을 구매할 때 수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루밍맨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궁금한 제품들 24시간 언제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팅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당장 찬장에 갖고 있는 것들만 찍은 거고요. 뭐 박스나 서랍에 있는 제품들은 힘들어서 사실 다 못 꺼냈습니다. 모두 다 작게는 3일부터 길게는 수개월 정도까지 꾸준히 써보면서 테스팅한 제품들이거든요. 제품들을 기능성별로 그리고 어떤 피부 타입에 쓰면 좋은지 조합법은 어떤 게 줘서 조리 있게 설명드릴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실제로는 앰플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요 리들샷, 얘는 5만 대만 곳에 다 조합할 수 있어서 얘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요리 재료로 치면은 양파나 마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 대만 대 다 조화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얘가 다이소 품절 대란 때부터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VT 코스메틱스에서 리드샷을 보내주셔가지고 한 2023년 초 2022년 말 그때쯤부터 좀 써봤던 것 같습니다. 얘가 좋은 원리를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조리 있게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 나오는 언어는 우리끼리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얘는 진짜 작은 미세 바늘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얼굴에 펴 바르면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내겠죠. 이 상처가 난 틈으로 화장품들의 유효 성분이 훨씬 더 깊이 잘 들어간다, 뭐 그런 원리예요. 거기다가 이 미세한 상처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부 재생이 촉진되기도 하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에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요.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롤링 해주거나 꾹꾹 눌러주시면 미세침이 훨씬 더 잘 침투되겠죠. 모공에 효과 있다는 후기들도 많고, 저는 특히나 다음날 피부 결이 애기 피부처럼 바들바들해지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하지만 이 제품, 이거 쓰고 피부 뒤집어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지신 분들, 장벽이 도대체 뭔지, 이런 무너진 장벽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런 건 벌써 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이거 사용하시려면 그 영상 보시고 장벽부터 먼저 회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보습에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건 제조사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리들샷을 바르면 피부에 화장품 흡수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습을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뭐 이런 크림들을 1.5배에서 2배 정도 사용해 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효 성분이 들어갈 길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난다고 싹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넓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낮에 우리가 나갔을 때 자외선이 침투할 수 있는 구멍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선크림도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외부 활동이 많으시면 4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랑 같이 조합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뭐랑 조합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이 영양덩어리 앰플이랑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에서 수분 앰플에 대한 조합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피부에서 수분이라는 게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장벽도 강화시키고요, 재생도 촉진시키고요, pH 균형 조절도 해주고, 각질도 관리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렇게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피부의 수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리들샷으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피부에 수분을 콸콸콸 앰플로 넣어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피부에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수분 크림이 도대체 뭐냐? 제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이걸 추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거를 추천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대신해서 추천을 드리면 이런 제품 추천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앰플앤 히알루론산 수분 앰플인데,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용량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앰플 크기고요, 이게 100ml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190ml짜리입니다.
제가 수분 앰플은 왜 이렇게 큰 것들을 추천을 드리냐면, 수분 앰플은 기본적으로 피부 위에 레이어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들샷 같은 걸 발랐을 경우에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2번, 3번, 4번 레이어링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 앰플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여드름 나고 나서 붉은 자국 있을 때 효과를 많이 받은 제품들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랑 레티놀 앰플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말하기 좀 입 아프긴 한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진짜 짧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비타민C는 항노화, 미백, 자외선에 대해서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레티놀은 피부 재생, 모공, 주름, 피지 조절 등 거의 만능에 가까운 정말 효과가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붉은 자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속 깊이 바바바바박 이렇게 넣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랑 그런 성분들이랑 같이 쓰시려면 주기를 정말 예민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앞서 말한 비타민C도 그렇고 레티놀도 그렇고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뭐 바르죠? 이 리들샷. 얘도 자극이잖아. 자극 플러스 자극은 뭐예요? 자극이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를 정말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이 자극에 대해서 피부가 조금 쉴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극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제가 설정할 수 있는 팁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 둘 조합을 이틀에 한 번씩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 상태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 베스트, 굿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약간 예민해지는 것 같아. 좀 붉어지는 것 같아. 평소랑 조금 달라. 그러시면 즉각 사용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가 회복할 수 있도록 크림이나 로션 단일 스킨 케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피부를 잘 회복시키고 난 뒤에 얘네 조합을 조금 더 주기를 늘려서 뭐 3일에 한 번이라든지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제가 비타민C 앰플은 얘를 진짜 많이 추천했어요. 제가 몇 통씩 쓰고 나서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건데, 오우즈너리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도 올리브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이 넘버진의 5번 세럼입니다. 지금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진짜 좋은 기백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얘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극은 굉장히 작고 안정적이고 순한 제품이라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얘도 못지않게 자극이 작고 순한 제품이라서 얘 사용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티놀은 자극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성분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적응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니스프리에서 나오는 레티놀 앰플이나 아니면 구달에서 나오는 비타A 앰플 뭐 이런 거 좀 쓰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샤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나면 너무 자극이 강해서 뒤집어질까봐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테스팅해본 제품인데,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모공 리페어 세럼이거든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게 마데카솔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랑 스피큘, 그러니까 미세침이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앰플이라서 입문자템으로 많이 쓰는 리들샷 100보다도 자극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적응기에 사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벌써 사버렸는데 리들샷 형? 어카노? 이런 분들은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안하고 얘를 바로 바르지 마시고요. 토너나 아니면 이런 수분 앰플 같은 거를 얇게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바르면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자극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흡수율도 떨어지실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바르고 나서 롤링을 좀 오래 해주신다고 가볍게 눌러주는 과정을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흡수율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미세침 서피큘 제품 안 쓰고 싶다, 근데 안에는 속속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PDRN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쉽게 말하면 그냥 안 아픈데 모공 속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수분 공급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염, 항노화, 재생, 탄력 이런 데도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PDRN 써져 있죠. 이런 제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인데 한여름에 좀 진정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이거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앰플앤 건데 이게 완전 물 같은 제형에다가, 이거 제 실제 지인 사진인데 피부 싹 진정된 거 보세요. 지기지 않습니까? 얘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 지인 하시면 이런 피부 생체 실험 되게 많이 당합니다. 너무 좋겠죠? 근데 지인 다음으로 클렌저입니다. 우선 스킨케어가 자극적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최대한 자극은 없애면서 깔끔하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합. 일상에서 피지라든지 블랙헤드를 좀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합. 그리고 완전 딥 클렌징 해줄 수 있는 조합. 이 세 가지로 나눠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자극 없이 세안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성분들이나 수부지분들, 저처럼 여름만 되면 피지가 좀 나와서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워터랑 약산성 클렌징 폼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건성, 복합성, 민감성 분들은 클렌징 밀크랑 약산성 조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헤드를 일상에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순한 클렌징 밤이랑 약산성 폼 클렌저랑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완전 딥 클렌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클렌징 오일이랑 약산성 클렌징 폼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세안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영상을 찍어둔 게 있으니까 카드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샀어요. 그러면 약산성 클렌징 폼은 아예 안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얘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피부 상태별로 좀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블랙헤드를 제가 평소에 조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조합으로 말씀드린 클렌징 밤이랑 약산성 폼 클렌징 조합 같은 경우도 2-3일에 한 번씩만 해주고 평소에는 클렌징 밀크로 관리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안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클렌징 오일이랑 약산성 폼클이나 아니면 약알칼리성 폼클로 완전 딥 클렌징을 해주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조합법을 본인 피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피부에 맞는지 알 수 있냐,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극이 될 수 있는 클렌징 방법을 이틀에 한 번 정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 피부가 조금 이상하다 하시면 자극을 확 줄여가지고 피부 장벽을 먼저 회복을 하시고 나서 이런 딥 클렌징 주기를 좀 더 늘려보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순한 제품을 사용해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자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퀴즈입니다. 제가 앞에서 리들샷 사용법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 리들샷이랑 함께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세안법은 뭘까요? 그렇죠! 리들샷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극은 최소한 클렌징 좋아, 얘네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딥 클렌징을 하려면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세안 후 스킨케어를 최대한 작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딥 클렌징 하는 날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날 스킨케어도 조금 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크림입니다. 자극은 세안이랑 앰플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이 들어간 크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습이라든지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케어해줄 수 있고 앰플의 유효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크림으로 잘 닫아줄 수 있는 그런 크림들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뭘 뽑을지 눈 감고도 좀 아실 텐데, 네, 실드 크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추천도 하고 최근에 마켓도 했던 그런 제품인데 저도 효과를 봤고, 봄, 가을, 겨울 건성분들은 여름까지도 엔간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범용성이 굉장히 넓은 제품에다가 재생 효과도 탁월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붉은 자국에도 효과 있고 혼자 다 아는 크림이라서 이걸 추천을 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지성분들, 한겨울에 건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실 수 있더라도 가성비가 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부 타입인 분들 맞춤형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한겨울의 건성분들은 이 에스트라 제품들이나 아니면 CMP에서 나온 더만서 크림이 있거든요. 이 두 개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크림 부문에서 올리브영 판매 1위까지 하기도 했으니까 믿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도 당긴다 하시면은 라로슈포제 제품이 있거든요.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트 밤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랑도 비교가 안 되게 꾸덕한 제품입니다. 그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분들 한여름에는 이런 에스네이처 브랜드의 젤크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젤크림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사려고 하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집에 와서 뜯고 알아버려서 저는 건성이라서 크게 상관없는데 지성분들한테 생체 실험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기초 스킨케어들만 싹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어요. 와, 진짜 제품 많기는 진짜 많네요. 제가 미쳐가지고 이거를 싹 다 테스팅을 해봤었습니다. 저 진짜 간절하긴 했었나봐요, 진짜로. 근데 충격적인 건 마서커팩, 남자 헤어용품, 선크림, 남자 메이크업 제품, 바디케어, 약국템, 향수, 서파케어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 기초만 딱 정리했어. 그래도 한 요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싹 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회수랑 시청 지속 시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이거는 따로 텍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필요할 때 문서내 검색도 가능하잖아요. 영상을 다시 볼 때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할 일은
확실히 좀 더 늘긴 하겠죠. 문서를 또 하나 새로 만들고 그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적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드디어 교수님들의 폭정이 끝났거든요. 네, 좋은 거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 정기 라이브도 다시 하고요.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최근에 올린 영상들 보면 정보 퀄리티 좀 미쳤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의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버튼 딱 한번 눌러두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